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사 유리대디입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 VFS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는 삼킴장애 진단에서 구강, 인두, 상부 소화기관의 삼킴 작용을 관찰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며 검사 방법이 간단하여 삼킴장애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조영제 이름을 붙여 수정된 발윤 검사라고도 합니다.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 VFSS는 전체적인 음식 섭취 과정과 안전도를 검사할 수 있으며 자세의 교정이나 음식의 농도 혹은 양의 조절과 같은 보상적 방법이 흡인을 줄이고 방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직접 환자나 보호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1에서 2ml의 소량의 액체 발용으로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흡인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음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액체, 점도가 높은 음식, 씹기가 필요한 단단한 음식 등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음식을 이용하여서 평가합니다. VFSS를 통해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의 각각 단계의 삼킴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강기에서는 음식 조절 능력을 반영하는 입술 폐쇄, 음식덩이 형성, 혀의 움직임 유무 등에 대해서 관찰합니다. 인두기에서는 후두 폐쇄, 삼킴 반사 이상 유무, 후두 상승, 후두 덮개의 움직임, 구강 및 비강으로의 역류, 후두 침습 시 음식의 도달 깊이, 삼킴 반사 이전이나 삼킴 반사 동안 또는 이후에 음식덩이의 후두 침습의 빈도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식도기에서는 위아래 식도 조임근의 수축 및 이완 기능, 식도의 연동 운동 장애와 식도와 기도 사이에 누공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VFSS 검사 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구강기의 시간, 구강 통과 시간, 인두기 삼킴 유발 시간, 인두 통과 시간, 위식도 조임근이 열리는 시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 VFSS의 가장 큰 단점은 방사선 노출입니다. 적게는 단순 가슴 사진 몇 장 정도에서 많게는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와 맞먹는 양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자주 검사하는 것이 어렵고 소화나 임산부를 검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자 간 결과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영상이 흑백으로만 관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VFSS는 삼킴장애상 빠르게 호전을 보이는 환자, 의식 수준이 낮거나 인지 능력이 감소된 환자, 단지 구강기에서의 문제를 보이는 환자, 검사를 수행하기에 신체적 능력이 따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VFSS 시 사용되는 시기는 보통 묽은 액체, 걸쭉한 액체, 퓨레, 고형식으로 4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순서는 소량의 액체를 주입하여 먼저 반응을 보고 걸쭉한 액체, 퓨레, 고형식, 묽은 액체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단 대상자의 진단과 삼킴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 VFSS 시 자세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직각으로 굽힘하여서 바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육 긴장도가 낮거나 어지러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이 경우에는 자세 유지 도구를 사용하여서 엉덩관절 굽힘이 최소한 45도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측면 촬영상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앞뒤 촬영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측면 촬영상 검사는 대상자의 구강 및 인두 통과 시간의 지연, 구강 및 인두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움직임, 흡인의 원인, 흡인된 음식의 양과 위치, 상부 식도 문제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킴 후 구강과 인두에서 음식 잔여물이 고여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뒤 촬영상 검사는 구조물과 기능에 대한 대칭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대의 벌림과 모음을 확인할 수 있고 손상 측 고개를 돌리는 기법과 손상되지 않은 쪽으로 목 기울이기 기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킴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VFSS 검사상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기입니다. 구강 내 음식덩이의 잔류입니다. 음식덩이를 입에 물고 있지 못하고 음식덩이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음식이 앞쪽과 측면 고랑에 끼이거나 입안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입술과 혀의 기능 감소, 혀 운동 기능과 회복력 감소, 입술과 볼 근육의 근력 감소, 혀 조절 능력의 감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혀와 물렁입 천장 조절 기능 감소입니다. 입안에서 삼킴 시작이 지연되고 입 밖으로 음식이 밀려나갑니다. 혀와 단단 입천장에 음식 잔여물이 남아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덩이가 인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인식하는 감각 기능 감소, 혀 밀어내기 반사의 항진, 혀의 회복 능력과 운동 기능 및 근력 감소, 혀 조절 기능 감소, 혀와 물렁입 천장 밀폐 기능 감소, 삼킴 반사의 지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두기입니다. 먼저 코안 역류입니다. 삼킴 시 음식덩이가 코로 역류되는 것입니다. 구개인두 폐쇄 기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킴 후 인두벽의 잔여물입니다. 인두벽에 조영제와 음식 잔여물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잔여물이 남아있는 쪽의 인두벽 약화, 인두 수축의 약화, 인두의 압력 생성 기능이 약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동의 잔여물입니다. 양쪽의 이상동에 잔여물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후두 쪽 운동 감소, 인두 수축 감소, 혀 바닥부의 수축력 감소, 반지 인두근의 기능 감소, 식도 입구 부분의 협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두기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흡인과 인두의 잔여물입니다. 삼킴 후 후두 계곡 및 기도에 잔여물이 남아있거나 삼킴 도중 흡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혀바닥 뒤쪽의 움직임이 감소되거나 후두 상승과 앞쪽으로 움직임 감소, 후두 폐쇄 기능 감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도에서 인두로 역류되는 경우, 식도로 들어가는 음식이 기관으로 역류되는 경우, 인두와 이상동의 대부분의 음식이 남아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아래 식도 조인근의 이완장애, 종양, 협착, 식도의 이상, 기관과 식도 사이의 벽에 구멍이 생기는 것, 반지 인두근이나 위식도 조인근의 이완 기능 장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VFSS 검사 시 작업치료사가 직접 참여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검사에 참여하지 않고 담당 의사의 결과 기록지만을 확인하여 삼킴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검사에 직접 참여해서 검사하는 동안의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담당 의사가 작성한 결과 기록지를 확인하고 작업치료사가 삼킴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녹화된 VFSS 영상을 볼 때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해부학적인 구조와 더불어
기능적인 문제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작업치료사는 VFSS를 통해서 환자에 따라 삼킴 장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상 전략 혹은 삼킴 치료 기법을 선택하여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